1683년 3월 29일, 일본 에도의 스즈가모리. 한 어린 소녀가 형틀에 묶여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시치, 17살의 야오야, 즉 채소가게, 청과점을 운영하는 상인의 딸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과연 어떤 크나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시치, 오시치, 숫자 7을 의미합니다. 1667년에 일본 연호로 칸분 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오시치의 본가는 아까 프롤로그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에도에서 야오야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1683년 1월 25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텐나노 타이카, 텐나는 연호이고요. 대화는 말 그대로 커다란 불이라는 뜻인데요. 텐나에 일어난 엄청난 화재 사건을 말합니다. 도쿄 코마고메의 다이엔지로부터 불이 시작되어 북서풍에 의해 번져나가 불타서 소실된 다이묘 저택이 약 241채, 절과 신사가 약 95개, 사망자는 830명부터 3,500명까지 그 정도로 추산되는 엄청난 화재였다고 하는데요. 오시치의 집도 이 화재의 영향으로 집이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아, 저런. 그럼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이야기 초반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번 화재로 오갈 데가 없어진 오시치의 가족은 일단 조센지라고 하는 절로 피난을 가서 집안이 다시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일본의 절은 말이죠. 승려들이 주로 수행하는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나 무삿집 자제들이 학문이나 명상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시치가 피난 와 있던 절에도 절의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이쿠타 쇼노스케 또는 이쿠타 사에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쇼노스케라고 하겠습니다. 오시치는 이 청년한테 한눈에 반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이쿠타 쇼노스케도 오시치에게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지 둘은 곧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신성한 절에서 하라는 수행은 안 하고 절에 있는 동안 남의 눈을 피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던 이 커플 앞에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오시치의 집이 수리가 끝이 나서 피난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지요. 오시치의 가족들은 당연히 기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시치만 마냥 좋은 표정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연인인 쇼노스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녀에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대도 맞으니까 쇼노스케랑 오시치랑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시치의 나이도 그때 당시 기준으론 결혼 정년기이고 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때는 지금이 아닌 에도 시대니까요. 확실히 신분의 차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시치는 상인의 딸, 평민이었고요. 쇼노스케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약간 더 높은 신분의 자제였기 때문에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시치는 쇼노스케를 생각하며 매일을 우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하면 다시 쇼노스케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또 절로 피난을 가게 되면 쇼노스케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가족이 다시 절로 피난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집이 또 불타오르면 그 절로 피난을 가겠구나. 그래서 오시치는 야밤에 몰래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오시치가 지른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오시치의 집만 불타다가 바로 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여긴 왜 불이 났을까? 불이 날 장소가 아닌데. 이거 딱 봐도 방화인데? 이렇게 점점 방화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 오시치의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였죠.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이 사실은 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옛날에 주인이 하인한테 못되게 굴어서 하인이 앙심을 품고 우물에 독을 탔다라든가 주인집에 불을 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시친의 하인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이 아니고 딸이 범인이라고? 별 문제도 없는 평범한 소녀가 왜 자기 집에 불을 낸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져서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아직 어른이 아닌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나어린 소녀 오시치는 순수하게 자신의 애인 쇼노스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들은 어른들은 완전 어이를 상실하게 됩니다. 집에 불을 지른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백보 양보에서 사랑의 눈이 멀어 어린 나이에 뭘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방화는 물론 중죄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시치는 초범이고 그리고 집의 불도 금방 꺼졌기 때문에 그게 사형을 받을 만큼의 중죄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니까요. 시기를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에도의 도시 구조와 상황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에도 시절의 에도, 즉 지금의 도쿄는요. 초기만 해도 대략 25만 명 전후의 도시였었는데 메이레키 대화재라고 해서 1657년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한번 도시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참근교대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에도 본토 사람들이 아닌 외부 지역 사람들이 자꾸자꾸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단 에도성에는 쇼군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성 주위로 쇼군을 모시는 신하들과 각 지방 다이묘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 외곽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화재의 영향으로 많은 집이 소실이 되었어요. 그럼 그 집은 또 누가 짓냐? 사람이 지어야죠. 그래서 기술자, 단순 노동자들이 에도로 모이게 됩니다. 옛날 집이 무슨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짓습니다. 이리하여 목조 건물로 한정된 토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빨리 그리고 옹기종기 붙어서 집을 짓다가 보니 화재가 일어나면 번지기 쉬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화재에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히노요오징, 우리나라로 치자면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입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저 말을 외치면서 순찰을 돌 정도로 불이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전문 소방대인 히케시 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월에 그 텐나노 타이카가 난 지 몇 달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대형 화재가 일어날까봐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는데, 그래, 불은 빨리 진화되어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반대로 빨리 진화를 하지 못했다면 저번처럼 엄청난 화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뿐더러 어떠한 대의 명분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남자 때문에, 자신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화마의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과 윗분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례적으로 화형을 판결받게 되는데요. 에도 시대에 공식적으로 사형 방법을 화형으로 받은 여자는 바로 오시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어린 소녀가 사랑 때문에 불을 지르고 화형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오시치에 대한 소문은 일본 전역으로 빨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오시치는 향년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스즈가모리 처형장에서 화형을 당해 세상을 뜨게 됩니다. 후에 사람들은 하도 이 오시치 방화 사건의 임팩트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텐나노 타이카는 사실 오시치가 저지른 방화는 아니었었지만 사건의 계기가 된 화재였기 때문에 야오야 오시치 화재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걔가 왜 그랬을까? 진짜 걔가 그랬을까? 아님 어떤 모종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 사건도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는데요. 한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치자부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오시치와 쇼노스케가 연인 사이이고 어찌해서 헤어지게 되어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추깁니다. 쇼노스케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또 절로 피난 가면 되잖아. 집에다 살짝 불만 지르고 절로 피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시치가 망설이니까 다시 한번 너네 집만 불타면 죄는 되지 않을 거야. 부처님도 사랑 때문에 불지른 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혹한 오시치가 결국 집에다 불을 질렀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키치자부로의 정체는 방화범에다가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불이 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몰래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싹 그 집안의 재산을 털어가는 도둑이었다고 하는데요. 오시치가 불을 지르면 자기는 그 집을 털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신나게 집을 털다가 결국 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까딱하다간 자기가 방화의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니까 오시치가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오시치가 검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시치의 이런 기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책으로, 인형극인 조르리로, 그리고 가부키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상영이 되어 아직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도 과연 이 이야기가 실화였을까? 라는 마음으로 워드를 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전설이든 계기가 된 사건이 있고 거기에 더 살이 붙여져서
후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파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시치의 이야기가 실화라고 기록된 대표적인 고서가 텐나 쇼이슈 그리고 킨세이 에도 초문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시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 때 죄인들의 처벌을 기록한 오시오키 사이쿄초라는 책에서는 오시치의 처벌뿐만 아니라 아예 오시치란 이름도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시치 이야기는 후대에서 만들어진 창작이었을까요? 여기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토다 모스이라는 사람이 쓴 고토다이키라는 실록인데요. 이 실록에 이런 구문이 있다고 합니다. 코마고메노 오시치 츠케시노코토 고노 상게츠노코토 니때 니주 지분 요리 사라사레시 나리. 이게 뭔 말일까요? 사실 저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당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새 쓰는 말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급하게 제 일본어 선생님이신 준꼬쌤한테 SOS를 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저게 그냥 일본어로 된 문장이 아니고 한문체 플러스 일본 고어로 된 문장이라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100% 정확한 뜻은 낼 수는 없으나 대략 예측하기로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고마고메의 오시치가 불을 지른 사건. 이번 3월에 일어났다. 그리고 20일경 알려졌다. 뭐 대충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저자가 매일매일 적은 건 아니지만 정치, 사회면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책보다는 신빙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실 옛날은 지금처럼 많은 것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남길 수가 없는 시대였고 어느 정도 실제했던 이야기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책으로도 출간되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여러 가지 매체로 사람들 속에서 전설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저의 정보의 소스는 제가 아주 많이 아끼는 위키피디아 야오야 오시치 텐나노 타이카 페이지를 참조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틈틈이 읽어서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비주얼 일본사 히로인 1000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오시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 페이지도 참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고어 해석에 도움을 주신 제 은사 준꼬쌤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쌤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이 오시치 화재보다 더 큰 화재였던 메이레키 대화재, 일명 후리소대 화재에 얽힌 이야기를 들고 다시 올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뿜뿜!